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제로 베이스, 말 그대로 뭐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막막합니다. 이런 진짜로 제로 베이스 상황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막강한, 정말로 막강한 경쟁력을 만드는 법, 키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 베이스가 아닌 분들도, 그래, 내가 지금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면은 정말로 제가 볼 때 30%, 한 50% 이런 비율로 많은 분들이 띵 하실 거예요. 와 이러실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런 적이 없네? 이렇게 다 대답하실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최소 6개월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막 혼자 고민을 해봤거든요. 최소 6개월입니다. 6개월 정도 시간이 들어야 돼요. 최소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뭐 10년일 수도 있어요. 시간은 이제 6개월 정도 이상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목표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노력을 해야 되는 시간이 최소 6개월이 드는 장기 계획입니다. 뭐 이제 중장기라고 할게요. 중장기. 아무튼 중장기 계획이 있는 분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생각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은 많으세요. 이 스터디언 구독자 정도 되면은 생각보다 다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거랑 여러분, 그냥 왜냐면은 열심히 사는 거는 내가 열심히 안 살면은 생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끌려가듯이 열심히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최소 6개월 정도는 시간이 흘러야 되고 내가 6개월 연속적으로 노력을 투입해야 돼요. 이런 능동적인 계획을 갖고 목표를 추구하시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으로 이거를 확장시키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막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열심히 사는 시동을 거셔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능력을 쌓으려면은 여러분이 뭘 해내셔야 되냐면은 좀 정말로 제로 베이스에 있는 분들은 내가 정말로 막막한 분들은 진짜 조금 양보해서 제가 3개월, 3개월, 최소한 분기 뭔가 이렇게 단위가 되는 것들 최소한 분기는 뭔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감량을 하는 거를 정말로 여러분과 그 과정을 공유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완벽한 공부법 프레임에 맞춰서 공부가 아니라 제가 감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막 90kg?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회사 다닐 때도 감량을 했다가 다시 살이 쪘다가 이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때 막 잠도 불규칙적으로 하고 막 그때는 막 새벽 2시에도 막 뭐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무튼 감량을 되게 체계적으로 운동과 식단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조절을 해서 그래도 여러분 이게 살을 빼는 게 쉽진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잖아요. 그렇죠? 체계적으로 1kg 1kg 빼면서 뭐 그러니까 또 뭐죠? 근골격 이거 쟀을 때 근육량은 그렇게 생각보다 또 줄지도 않았어요. 이건 어느 정도 유지시키면서 지방만 잘 뺀 거죠. 이렇게 살을 쭉 잘 빼갖고 한 그때 10kg 넘게 뺐나? 그래서 그 당시에는 90kg부터 시작해서 78, 9kg까지 자릿수를 그러니까 앞자리를 2번이나 바꿨습니다. 그게 한 3, 4개월 걸렸을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장기 계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되게 근시안적이지긴 않죠. 한 최소한 3개월은 썼으니까. 그래 놓고 그게 벌써 한 5, 6년 전 얘기거든요.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몸무게를 재봤어요. 그러니까 그 키랑 몸무게랑 병원 가면 이렇게 탁탁 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재보니까 키가 187.5가 나오고 요즘에 제가 좀 근골격계 이거 도수 치료도 받고 해서 좀 키가 큰 것 같아요. 187.5가 나오고 몸무게가 여러분 83.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동 나이 때 그다음에 이제 뭐랄까 아무튼 뭐 이렇게 뭘 비교해 봤을 때 단위 뭐 근골격계당 뭐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체력이 제가 꼴찌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체력이 꼴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일을 해내고 꾸준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그래도 이게 엄청 장기 계획은 아니지만 3, 4개월 동안 계획을 차분히 세워서 살을 한번 싹 뺀 다음에 다시 90kg까지 간 적은 없고 저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가려 먹진 않거든요. 저는 맥주도 한두 잔씩은 필요하면 합니다. 그 청량감이 너무 좋아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5kg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우리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면은 더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살을 뺐었고 그때 만든 건강으로 5년을 버텼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뭔가를 장기적으로 해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꾸 이렇게 짧은 단기로만 하죠. 그러면 그 노력이 그때로 끝나요. 그때만 여러분의 노력이 딱 쓰이고 휘발이 됩니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누적이 되죠. 누적이 되면은 내가 다음에 뭘 할 때 이전 노력이 와서 도와줍니다. 이 엄청 막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너무 거창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뭘 했던 간에 정말 막막한 분들은 제가 3개월로 줄여드렸잖아요. 근데 적어도 6개월. 나는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뭔가를 꾸준히 해보겠다. 이걸 한번 해내시고 나죠? 이제 없던 경쟁력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기록이 남아요. 왜냐면 뭔가 남아요. 예를 들어 운동을 했으면 몸에 기록이 남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책을 읽어요. 그 서평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에 남겨요. 그게 기록이 남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게 하나의 또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공부 많이 하잖아요. 이제 영독단으로 저는 이제 데이터로 검증을 끝냈습니다. 베타부터 하신 분들이 있고, 뭐 이제 1월, 뭐 그다음에 이제 오피셜로 이제 출시됐을 때부터 하신 분들, 이제 몇 개월 하신 분들도 있고, 베타부터 하신 분들 1년 넘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꾸준히 해서 단어를 외우니까 일단은 영어 관련해서 독해력이 안 올라간 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영어를 많이 이것저것 깨작깨작 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뭔가를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연속적으로 그다음에 장기 기억이 중요하죠. 영어라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너무 힘들지만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가 됐던 간에 이거를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막 깨작깨작 영어 공부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겠죠. 왜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근데 영어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토익입니다. 토익 900점까지 맞아. 근데 똑같은 노력을 해도 토익 단순히 900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죠? 어떤 사람은 영어로 신문을 보고 영어로 영상을 보고 말을 할 줄 압니다. 이렇게 단계가 나뉠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거는 다 영어 같은 경우는 최소 2년, 3년 이런 장기 계획을 해내야 돼요. 이런 장기 계획을 해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토익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영어를 잘해서 토익을 거꾸로 봤는데 950인가 945인가 충분히 높은 점수를 맞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안 했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 하실 거예요. 그래, 그 토익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토익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제대로 하신 분들 있죠? 여기도 또 두 가지예요. 그때 할 때 그래도 독해 파트가 있으니까 독해를 열심히 한 사람이랑 아니면은 토익에서 요거는 요런 통밥으로 빈칸을 맞힐 수 있습니다. 요렇게 공부하시면 또 여기도 두 갈래로 갈릴 겁니다. 근데 토익 열심히 한 사람들 말은 못 하겠죠. 왜냐면 우리 공부할 때는 일단은 IBT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읽기를 열심히 한 분들은 그래도 독해 더 잘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분보다 그분들은 그래도 토익을 점수를 받기 위해서 했지만 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볼까요?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 나는 영어를 못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토익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실제로 토익이 아니라 영어 지문을 읽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했나 검사를 해보죠. 이거는 토익 점수랑 상관관계가 명백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장기로 뭔가를 해내고 나죠. 장기로 여러분이 뭔가 노력을 해내고 나죠. 그럼 이게 능력이 되고 경쟁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인생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장기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장기 계획은 또 약간 모순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뭐가 있냐면은 장기로 뭘 하다가 뭔가 중간에 틀어지면 그거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생에서 그런 게 또 많습니다. 그때는 이거 실패했네, 잘못 세웠네가 아니라 항로를 조금 변경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잘못 세웠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시 세우자. 이 방향으로 가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독서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싱큐 이제 저희가 온 큐블리케이션을 저희가 한 7, 80건 했거든요. 이거를 다 따라온 분들이 있어요. 2년 동안 2주마다 따라오신 거죠. 그냥 댓글 수준, 말하는 수준, 교양의 수준
이분들이랑 제가 옛날에 댓글로도 나눠보고 이렇게 오프라인에 갔을 때도 대화를 나눠보고 해보면은 그냥 삶이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지난번에 제가 그거 캡처해놨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싱큐베이션을 자기가 정말 오래 했는데 여기 간증 들어갑니다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써주셨는데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영독당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부터 오신 분들은 이게 자기가 영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막 구구절절 적으십니다. 근데 그게 어렵죠. 왜? 매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뭔가 매일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장 제일 난이도 낮은 거, 산책 매일 하기. 이거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거든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아요. 근데 이것도 또 난이도가 있어요. 어떤 분은 10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1시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한테 결국에는 장기로 뭐를 하려면은 하루에 뭔가를 쏟아낼 각오를 하면 안 됩니다. 6개월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해서 지쳐버리면 못하죠. 그러면서 그럼 너무 또 난이도가 낮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내가 6개월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게 어딘가. 시간으로 따지면 영어 공부 같은 거 뭐 매일 30초씩 하기 하면은 올라갈 확률이 생각보다 기는데 매일이 들어가고 6개월로 가면 거의 50% 이거 다 탈락합니다. 매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매일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막 서울대 간 사람들 후기 들어보고 막 고시 합격한 사람들 후기 들어보면은 막 난 밤샘을 한 적 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더 어떻게 하냐면은 8시간 이런 거가 생각보다 우리도 일주일, 2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거를 6개월, 1년을 안 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들도 그래요. 그 과정이 너무 지옥 같았다고. 이게 변화 없이 매일같이 8시간을 한다는 게 너무 지옥 같았다고. 근데 8시간은 생각보다 수험생 입장에서 할 만한데 그때 그 1년의 차이가 대학 입학을 어떻게 하죠? 대학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다른 데로 결정을 내버리고 거기 들어가면 또 경쟁의 정도가 다릅니다. 정말로 왜 명문대를 가야 되냐? 거기 나오면은 뭐 이렇게 입사도 취업도 유리하겠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명문대를 나와서 가장 좋은 거는 거기서 3년, 4년을 해야 졸업을 하는데 그 또 치열한 경쟁을 내가 또 왜냐면은 1등 한 애들끼리 학점 A를 갖고 경쟁을 해야 돼, 상대평가니까. 근데 이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장기 계획으로 삶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내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산책 같은 거 1년 해보세요. 생각보다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경쟁력이 되려면 어떡하죠? 산책에서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야 돼요. 저는 어저께도 산책을 했거든요. 저는 최약골이라 그랬죠. 어떻게 했냐? 3km를 걸었습니다. 1km는 뛰었고 그 다음에 계단 18층을 올라왔는데 최근에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계단, 오늘도 올라갈 거거든요. 계단 18층 올라가고 있으니까 벌써 좋아져요. 벌써 좋아집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는 다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체육에서는 빵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랑 내년에 고 대표님한테 부탁해서 66 챌린지에 운동 같은 거를 더 많이 만들자고 제가 계속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고 대표님한테. 근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냥 66 챌린지는 이제 그 장기와 단기의 그 접점, 약간 뭐 이렇게 민물과 바닷물의 접점처럼 이게 접점이라는데 애매한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시작인 거죠. 2달 정도. 그래서 이거를 해내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고용주입니다. 고용주가 봤을 때 동 레벨에서 아니면 심지어 이 사람보다 약간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경쟁력을 만들어 드린다 그랬죠. 이 사람이 뭔가 꾸준해. 이 사람은 성실해. 이러면 이 사람을 뽑을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왜? 일단 성실하면 무조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꾸준하다는 거는 예측 가능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항상 고용을 할 때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어디 할 때 진짜로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원서를 100개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다고 칠게요. 근데 포트폴리오에 그게 들어가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뭐 코딩하는 데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요리사건 어떤 직군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소개서인데 저는 매주 여기 고용주분들도 있고 부장님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소개서 얘기 들어간 거 저는 3년 동안 2주에 한 권씩 독서를 꼬박꼬박 했고 그 서평을 단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탁 책이 이렇게 이 블로그에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탁 이렇게 이게 그냥 저는 그래서 뭔가 제가 아직 부족한 게 있지만 저는 성실함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가 들어가 보세요. 그럼 아까 100개를 넣었을 때 100개를 떨어졌으면은 거기서 취업 합률이 7%, 8%, 7개, 8개는 뭐 그래도 얘기 나눠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꾸준함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은 다 막 돈으로 할 수 있고 뭐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세상은. 근데 꾸준함이라는 거는 결국엔 시간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면 이미 과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바꿀 방법이 없고 또 미래기 때문에 또 6개월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뭔가 꾸준한 장기 계획을 잡는다는 것 자체는 뭘 해도 여러분 인생의 플러스 알파예요. 정말로. 근데 거의 안 하죠. 왜냐면 저는 멘토링 프로젝트도 해봤고 여러분 사연도 받아봤고 너무 많은 분들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장기적으로 목표를 잡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상장이 목표예요. 여러분들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얼마나 먼 얘기예요. 2025년 빠르면 늦어도 2026년. 저는 3년 후, 4년 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뒤에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뭐 구체적인 숫자는 따져봐야겠지만 예를 들면 빡독 같은 게 일단은 광역시랑 조금 규모가 있는 도시에서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막 자발적 개최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다 같이 독서하고 토론합시다. 그래서 즐겁게 나누고 의지합시다. 함께 갑시다.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우리 신 박사 훌륭하네. 막 훌륭하죠. 이거는 정말로 거기서 돈 안 벌어도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해내면은 저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사람들한테? 신뢰도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또 그걸 해내기 위한 과정에서 저는 얼마나 많이 배울까요? 미친 듯이 많이 배울 겁니다. 빡독이라는 걸 해본 다음에 저희는 또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영독당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플랫폼이 되니까 되게 좋은데 평균 15분이나 공부해요. 소름 돋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또 편차가 벌어지는 게 어떤 분들이 이제 좀 외우셔야 되는데 너무 퀴즈만 푸시니까. 근데 퀴즈만 풀어도 일단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예 안 했는데 다 그런 댓글이 달려요. 아,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15분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평균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실질 학습자가 30분에서 1시간을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제 만들었냐고.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걸 알았으면 영어 다 점수 높고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그럼 제가 막 웃으면서 막 되게 그게 좋은 칭찬이거든요. 극찬이거든요. 극찬. 지금 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금 해도 늦지 않는다고. 이 장기 기획이에요, 여러분. 장기 계획. 그냥 이걸 지금부터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은 독서 같은 거 간단한 거 넣어도 되고 운동 같은 거 갖다 놔도 되고 아니면 뭘 배워보겠다. 미술을 배워보겠다. 6개월 동안 미술을 배워서 내 그림 하나 만들겠다. 코딩을 배워서 취업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짜보겠다. 뭐 예를 들면 6개월 속성 딥러닝 반 이런 것도 요즘에 많거든요. 가서 내가 이걸로 돈 버는 건 아니지만 딥러닝 한번 배워보겠다. 딥러닝 맛 한번 보겠다. 파이썬이 조금 진입장벽이 낮거든요. 파이썬으로 배워서 내가 홈페이지 한번 짜보겠다. R 같은 거 배워서 내가 통계 분석 한번 해보겠다.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해낼 수 있으면 엄청난 경쟁력이고 너무 어려운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앞으로도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빡독이 열립니다. 빡독 X 서울이 열립니다. 380명 신청을 받았고 이제 항상 노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신청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신청 안 하신 분은 못 옵니다. 동반도 안 되고 그러실 거예요 갑자기. 그거 언제 하고 어디서 했냐고. 신박사 TV에서. 왜? 그래서 되게 해피하게 끝났어요. 전쟁이었어요. 처음 5분 동안 150명이 신청하셨어요. 근데 이게 쭉 빠지더니 이제 우리가 나름 행복하게 계획한 게 맞아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젯밤 자정 전에 380명이 마감돼서 오고 싶은 분들은 다 행복하게 신청을 성공을 했고 우리가 문제가 없었다. 대관도 충분히 큰 대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계속 저는 장기 계획이에요. 앞으로 매년 빡독 X를 계속 규모 있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지방도 가고. 지방도 가고. 저 장기 계획 수정한 거 말씀드릴까요? 원래는 지방을 되게 많이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내부에서 자꾸 의견이 나온 거예요.
어차피 지금 부산을 가봤는데 부산에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제 계획이 틀린 거예요. 부산에서 하면은 부산 분들이 많이 오시겠지. 당연히 부산 분이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서울에서 오시고 막 전주에서 오시고 딴 데서 오신 거예요. 세종에서 오시고 이렇게. 그렇게 될 거면 서울이 접근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서울에서 많이 오는 게 좋은 겁니다. 서울에서. 이게 냉정한 이타주의자 사고방식이죠. 그 지역을 가는 게 되게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정말로 그 분들이 오시는 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냥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고 이렇게 할 거다 했는데 계획을 수정한 거예요. 여러분도 장기 계획을 세운 거를 뭔가 내가 중간에 이게 비효율적이다는 게 판단이 나면 수정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그 과정에서 이미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 계획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분들 되게 간단한 장기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가 뭐부터 하겠다. 일단 뭘 이렇게 수강을 하면 끝내겠다. 아르바이트.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일단은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1,000만 원 모아보겠다. 이거는 그냥 먹고 사는 짐이랑 달라요. 내가 모으겠다고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안 했던 분들은 엄청 큰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이 생기죠? 또 다릅니다. 왜? 1,000만 원 나한테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 제로 베이스가 더 이상 아니에요. 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단계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저는 근데 이제 이해도가 많이 5년 동안 정말로 많은 소통을 하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는 되게 강했죠. 지금도 강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아, 이분들 충분히 이럴 수 있어. 이거는 좀 다독여야 돼. 이렇게 가는 부분도 옛날에 이런 게 비중이 5%밖에 안 된다면 이제 한 30%까지 늘렸죠. 다독이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푸시하는 게 여전히 저는 50%가 넘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해낼 겁니다. 우리는 같이 해낼 겁니다. 포기해도 좋고 넘어져도 좋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결심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또 실패해도 좋습니다.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힘이 여러분이 불끈 솟아오를 수 있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정보가 가득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